운전 중이신 여러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귀를 기울여주고 계신 청취자님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바쁜 하루 속에서 쏟아지는 차트나 빽빽한 텍스트 기사들을 화면으로 뚫어져라 쳐다볼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당장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실 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운전하시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오직 귀로만 들어도 지금 이 복잡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주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오디오로 전달하는 비트코인 뉴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묵직하죠. 네, 오늘 2026년 2월 20일 금요일에 코인 뉴스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브리핑해 드릴게요. 네, 들어보시죠. 현재 시장은 무려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극단적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런 거시경제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이른바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기관들의 거대 자금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규모의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은 빙하기인데 물 밑에서는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확합니다. 게다가 시장을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인프라나 제도적 장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거든요.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펀더멘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묘한 괴리감, 오늘 저희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출처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뉴시스, 이코노뉴스, 디 이코노믹 타임스부터 시작해서 고팍스 아카데미, 업비트 데이터랩, 그리고 파이낸스 매그네이트, 투더문, 블루밍비트, 토큰포스트, 마지막으로 유투데이까지 전 세계 언론과 데이터 기관의 자료들을 모조리 긁어 모았습니다. 와, 정말 방대하네요. 청취자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암호화폐나 경제용어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정말 자세하고 길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장이 대체 왜 이렇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죠. 뉴시스와 이코노뉴스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이 1억 원 선을 다시 돌파하려다가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9,800만 원대, 달러로는 약 66,800달러 선까지 밀려났어요. 이런 거네 벽이 참 높네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약세를 보이면서 280만 원대, 리플은 2,000원 선에서 아주 위태롭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가격 자체가 아닙니다. 심리 지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점 만점에 9점입니다. 9점. 와, 9점이요?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멘붕 상태 아닌가요? 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극단적 공포 상태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누가 옆에서 살짝만 툭 쳐도 들고 있는 코인을 다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패닉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지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 더 이코노믹 타임즈 보도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은 내심 이제 이자 좀 내리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었죠.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신호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고 위험자산인 코인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무려 2억 2,400만 달러가 넘는 청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루에 2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라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청취자분들 중에 청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잔뜩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바 영끌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내 돈 1억에 은행 돈 4억을 빌려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집값이 오르면 대박이지만 만약에 집값이 3억, 2억으로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4억을 못 받을까 봐 엄청 불안해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은행은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그 아파트를 그냥 경매로 헐값에 강제로 팔아버려요. 이게 전통시장에서 말하는 반대 매매고 코인 시장에서는 이걸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 즉 대출에 끌어다 쓴 투자자들의 물량이 강제로 시장에 던져지는 거죠. 네, 그런데 코인 시장은 상한가 제한도 없고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누군가의 물량이 강제로 쏟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 떨어진 가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량이 또 청산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연쇄도미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작은 불씨가 레버리지라는 폭탄을 건드린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팍스 아카데미 리포트를 보면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거시경제적 하방 압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 즉 두 나라의 이자율 격차가 1%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을 쫙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 중이신 청취자분들,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출 예시에 글로벌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고 길게 풀어드릴게요. 네, 기관들이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알면 이해가 쉽죠. 여러분, 일본은행은 그동안 이자가 거의 0%였어요.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수준이었죠. 반면에 미국 은행은 이자가 5%나 줍니다. 그럼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자가 싼 일본에서 돈을 잔뜩 빌리겠죠. 맞습니다. 일본에서 엔화를 엄청나게 빌려서 그걸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은행이 예금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자 차익을 먹는 아주 꿀 같은 투자법이었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국의 이자 차이가 1% 밑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미국은 금리를 내릴까 말까 하고 있고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자 차이가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일본에 내야 할 이자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기관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패닉에 빠져서 미국에 투자했던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급하게 다 내다 파는 겁니다. 빨리 현금으로 바꿔서 일본은행의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현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때문입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금리 인상 공포에다가 이런 글로벌 자금 회수까지 겹쳤으니 개인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방송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개미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스마트머니, 즉 거대 기관들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세일 기관으로 보고 있죠. 업디트 제이터랩의 자료를 보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최근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무려 10억 달러, 주식수로는 2천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이죠. 개인들은 내일 코인 휴지 조각될까 봐 덜덜 떨면서 10만 원, 100만 원어치 선절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부를 책임지는 국부펀드는 이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천문학적인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투더문 기사를 보면 월가의 유명 분석가인 톰 리가 이끄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강세론자로 유명한 분이죠? 네, 이 회사는 지금 하락이 시스템이 붕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시경제의 충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9,100만 달러어치, 수량으로는 45,700여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어요. 매력적인 할인 기간이라고 대놓고 말하면서요. 정말 타임라인을 보는 관점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파이낸스 매그넷스 보도를 보면 이런 기관들의 장기적인 뷰를 뒷받침하는 유명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인가요? 에릭 트럼프,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경제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0%씩 상승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는 1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요.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도 화제였죠.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생명력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특정 정치인 가족이나 기업가의 발언을 전해드리는 건 절대 어떤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그분들 말이 무조건 맞다고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정보 전달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이런 자산가들이나 거대 자본은 10년 뒤의 상승 궤적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 그 객관적인 현상 자체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저 거대 자본들은 뭘 믿고 이 공포장 속에서 수조 원을 베팅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기도 매매는 아닐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지금 당장의 가격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도와 기술 인프라의 엄청난 대변역을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블루밍비트와 업비트 데이터랩을 보면 규제 당국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폴 애킨스 위원장이 이른바 혁신 면제라는 걸 검토 중이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증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뉴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또 자판기 비유로 기가 막히게 풀어드릴게요. 토큰화 증권, 영어로 RWA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강남에 있는 500억짜리 빌딩이나 100억짜리 피카소 그림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일반인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돈도 없고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요. 서류 작업만 몇 달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RWA 기술은 이 거대한 빌딩이나 그림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수십만 개의 디지털 조각으로 잘게 쪼개버립니다. 마치 주식처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쪼갠 조각들을 AMM, 즉 자동화된 마켓메이커라는 시스템에 올려요. 이 AMM이 뭐냐면 중개인 없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금융 자판기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알아서 가격을 맞춰주고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거죠. 맞습니다. 증권서 직원 퇴근 시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 하면 마치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 뽑아 마시듯이 500억짜리 빌딩 집은 10만 원어치를 순식간에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EC가 이 혁신 면제를 통해 그런 거래를 합법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건 월스트리트의 수백조 원짜리 자금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톨게이트를 싹 다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기관들이 코인을 쓸어 담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게다가 규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도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토큰포스트와 유투데이를 보면 이더리움 재단의 2026년 대규모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글램스터담, 하반기에 해고타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죠. 가스 한도를 1억 이상으로 뚫어버리고 거래를 병렬로 처리해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네이티브 계정 추상화입니다. 아, 계정 추상화. 이름만 들으면 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서적에 나올 것 같이 생겼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일상을 바꿀 마법 같은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코인 지갑 처음 만들 때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처음에 코인 지갑 만들 때 영어 단어 12개나 24개짜리 복구 구문, 이른바 시드 구문이라는 거 받아보셨죠? 그거 잃어버리면 끝장난다고 해서 종이에 꼭꼭 눌러 쓰고 금고에 숨기고 그러셨잖아요. 해칭 당할까 봐 불안해서 사진도 못 찍고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계정 추상화 기술이 도입되면 이 복잡한 영어 단어들을 외울 필요가 아예 사라집니다. 지갑 자체가 하나의 똑똑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어플 퀴듯이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 한번 딱 하면 코인이 전송되는 겁니다. 비밀번호 까먹으면 이메일로 복구할 수도 있고요. 뒷단의 보안은 블록체인이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우리가 쓰는 화면은 너무나도 쉽고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와 사용성이 좋아지니까 실제 일상생활에서 코인을 쓰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팍스 아카데미 자료를 보실까요? 크립토카드 사용량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비자 같은 결제망과 연동된 크립토카드의 한 달 사용액이 드디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배나 급성장한 수치예요. 1억 달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밥 사 먹고 커피 마시는데 코인을 일상적으로 긁고 있다는 뜻이네요. 게다가 유투데이 보도를 보면 미국 개미들의 상징인 로빈후드가 아비트럼 기반으로 레이어2 테스트넷을 만들었는데 이게 출시 일주일 만에 트랜잭션 4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전통 금융 플랫폼이 디파이 생태계로 직접 뛰어들면서 그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부터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까지 좋은 소식이 넘쳐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수만 개의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아주 잔혹합니다. 고팍스 아카데미의 시가총액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수준인가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상위 10위권 밖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7.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와, 7.1%요? 나머지 90% 이상의 돈은 다 상위 코인들에만 물려있다는 거네요. 시장에 돈줄이 마르니까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확실한 우량주나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대피하는 겁니다. 기술력이나 실사용 사례 없이 그럴듯한 이름표만 달고 있던 알트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유동성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시장에 덩치만 키우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진짜 옥석가래기에 들어갔다는 증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다 피를 흘리고 있는 와중에도 독보적으로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는 코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죠? 네, 맞습니다. 유투데이와 디 이코노믹 타임스 자료를 보면 대장주 비트코인조차 힘을 못 쓰는 지금 장세에서 XRP의 소셜 심리 지표는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긍정적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끊임없는 파트너십 확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코인들이 그냥 가격 오를 거다 기도만 하고 있을 때 XRP는 국가 간 송금이라는 본인들의 진짜 쓰임새를 실제 금융권에 계속 증명해내고 있거든요.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결국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금리 인상 공포가 만든 대규모 청산부터 그 공포 속에서 조용히 코인을 쓸어 담는 거대 자본, 그리고 규제 완화와 기술의 진보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네,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어떤 건가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철학은 거대 은행과 국가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난 탈중앙화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현실은 어떤가요?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블랙록 같은 월가 거물들과 무바달라 같은 국가 권력의 펀드들이 헐값에 쇼핑하며 다 채워넣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5년, 10년이 지나서 전체 메이저 코인의 과반수를 결국 국가와 기관들이 독점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꿈꿨던 탈중앙화라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와,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자본주의를 탈피하려고 만든 코인이 결국 기존 자본주의 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이 모순. 나중에 시장이 불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 엄청난 부의 과실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을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인 가격보다 자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는 게 진정한 투자의 통찰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운전 중이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귀로만 들으셨어도 지금 시장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 같은 이런 거시적인 흐름 분석 말고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실시간 차트나 아주 급박한 속보들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시황 방송을 꼭 보셔야죠. 네, 저희가 평일 오전마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과 중요한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황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 켜듯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그날 하루의 시장 맥락을 완벽하게 짚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하시면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유익한 대화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고스란히 영상으로 업로드됩니다. 오늘 방송이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 검색창에 완전 마구를 검색해 주세요. 완전 마구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이 중요한 통찰들을 유튜브 공유 기능을 통해서 주변 지인분들께도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퀄리티를 높이는 최고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들으시고 토론해 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자,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목적지까지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심층 분석으로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